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7월 11일 오후 12시 37분 현재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봉이고요. 비트는 116.5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 며칠간 작용했던 단기 하락 추세 저항 뚫어 올리면서 크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이전의 최고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신고점을 형성한 상태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과연 새로운 신고점은 어디에서 만들어질지, 현재 비트 차트에서 중요한 저항 가격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요하게 봐야 하는 또 다른 차트죠.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하락하고 있는 테더 차트와 중요 저항대 부근에서 마찬가지로 크게 하락하고 있는 비트 도미넌스 차트 체크하면서 알트코인 관련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매매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표, RSI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실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RSI 다이버전스 신호 직접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해주는 소스 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초록색 신호는 이후 가격 상승할 것임을,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번에도 크게 상승하기 전에 초록색 신호 보이고 있었던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스 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 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업로드된 뒤에 나오는 차트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캔들 지난 흐름 먼저 빠르게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리플레이 돌려서 보면 지난 영상 찍을 당시가 이때였어요. 보시면 110.2K 주변에서 단기 고점 만들고 110.6K 후반에 직전 고점 갱신하지 못하고 110.2K에서부터 저항 맞고 빠지면서 옆으로 미는 횡보 움직임 보였던 이때 당시였는데요.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108K 내리지 않아야 한다. 그럼 추가 상승 가능성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아래로 빠지더라도 108K 위에 올라와서 잘 안착해주는 모습 보였고요. 중요한 건 이 당시 저점이었죠. 하락은 고점과 저점을 차례로 낮춰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여기서 이전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방어해주는 모습 보이면서 제가 이렇게 삼각수렴 그려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삼각수렴 아래로 빠지면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수 있음을, 삼각수렴의 상단 저항을 뚫어 올리면 이전의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착시켜야 하는 가격대로 109K를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 상승을 위한 힘을 응축하고 이후 수렴의 상단을 뛰어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면 영상을 찍을 당시 빠지고 있던 캔들이 삼각수렴의 하단까지 닿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표시해드린 네모박스 구간 안에서 지지받고 바로 올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후 캔들 움직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삼각수렴 하단까지 터치하지 않고 바로 양봉 두 개 띄우면서 상단 추세 저항 뚫어 오르려는 시도 나오게 됩니다. 캔들 9시에 마감한 4시간 봉으로 109K 위에 올라가서 안착했고 이후에는 제가 텔레그램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109.4에서 109.5K 여기 흰색 네모박스 터치하는 모습 나오게 됩니다. 이 저항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윗꼬리 그리면서 아래로 빠졌는데 그래도 종가 마감은 정확하게 109K에서 해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후 다음 봉에서 109K 지지 리테스트 하면서 엄청 큰 양봉 나오게 되죠. 이 장대 양봉이 새벽에 나왔는데 제가 자러 가기 전에 110K에 저항을 잡아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잡아드린 저항 109.4에서 109.5K 위로도 109K 때 저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있던 저항 장대 양봉으로 쭉 치고 밀어 올리면서 112K 때까지 터치하고 어제는 약간 흐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제가 여기 위에서 고점 점차 내려가는 거 보면서 텔레그램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110.5K 지지로 지키면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보시면 여기 110.5K 아래로 아무것도 잡지 않고 딱 하나 잡아드렸습니다. 110.5K 그리고 저항은 112.3에서 112.4K 잡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초록색 네모박스 저항으로 잡았고 그러면서 제가 이 저항을 어떻게 소화하냐에 따라서 목표가가 113K가 될 수도 115K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딱 하나 잡은 지지
110.5K였고요. 여기가 저항으로 잡은 112K대입니다. 이 캔들 흐름 보시면 110.5K 정확하게 지지하면서 잡은 저항 모두 뚫어 올리는 큰 상승 나오게 되죠. 15분 봉으로 보시면 캔들 110.5K에서부터 정확하게 상승 나오기 시작해서 112.3에서 112.4K 해당 저항 한 번에 뚫어 올리지 못하고 시도 나왔다가 다음 봉에서 올리고 지지 리테스트 하면서 추가적으로 본격 상승 이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후 비트는 잘 올라서 117.9K 수준까지 고점을 올렸어요. 지금은 약간 빠졌다가 다시 가는 중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크게 나온 무빙 확인하고 텔레그램 남겨드렸습니다. 비트 117K 후반까지 터치했다. 힘이 아주 강한 상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비트 115K 빼지 않으면 추가 상승 나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가까운 저항은 116K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1시에 마감한 이 봉에서 116K 넘어서 마감한 뒤로 추가 상승 나오고 있죠. 중요한 건 이 구간입니다. 이 116K 위로 중간 저항 자잘하게 있다. 여기에 중간에 저항이 자잘하게 많아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온 이상 그러니까 비트가 109K 넘고 113K, 115K도 뚫어 올리고 여기까지 올라온 이상 이제 진짜 큰 저항들 터치하러 올라갈 가능성 열어둬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큰 저항들 딱 2개 있는데 그 첫 번째로 118K 초중반 말씀드렸죠. 118K가 이쯤 되죠. 여기에 정말 중요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로 한 개가 더 있어요. 120K대 있고 이 2개 저항 뚫어 올리고 나면 정말 큰 추세적 상승이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 여기까지 올라온 이상 현재 위쪽에 자리한 2개 중요한 저항 터치하려는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비트가 일정 수준 이상 가격을 크게 빼지 않고 이 위쪽에 머무르면서 이번 달에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차트 기술적 분석상 그리고 주요 경제 일정을 참고한 시간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차트 기술적 분석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비트가 상승할 거란 건 기술적 분석상 예상이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를지 아니면 더 크게 치고 오를지 그건 확정적으로 알 수 없었다 할지라도 상승이 나올 거란 사실은 분명했죠.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삼각 수렴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후 5개 파동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동을 카운팅해 보면 앞으로 고점이 몇 번 더 경신될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1파가 나왔다고 보면 2파가 러닝 플랫으로 나왔고 다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3파가 나왔다고 보면 여기가 4파였겠죠.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파동은 1, 2, 3, 4, 5파 연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힘이 강력할 때는 5파 연장이 나오곤 하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을 때 아직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의 최고점이 어디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파동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이라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파동의 전 파동은 어디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파동 중에서 3파가 가장 길고 강력하게 올라간다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파동을 3파동이라고 본다면 1파가 여기서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1, 2, 3 하면 4 빠지고 한 번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1파가 아니라 여기가 1파라고 본다면 1, 2, 전체 3파 4파하고 한 번 더 올리겠죠. 이렇게 본다면 최대 몇 번의 고점 경신이 있을 수 있죠? 하나, 둘, 3번의 고점 경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주요하게 보고 있는 이렇게 ABC로 올라가는 조정파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를 ABC 3개로 올라가는 조정파로 보는 건 5월 말부터 시작한 큰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전제하고 만든 시나리오입니다. 이 Y파가 이렇게 확장 플랫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든 시나리오예요. 근데 지금 여기 파동이 너무 빠르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가능성을 추가로 염두에 둬야 하냐면 이미 여기에서부터 상승 임펄스가 시작됐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는 제 주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 파동이 조정파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번 더 빠지는 것을
것을 주요 시나리오로 잡고 있지만 만약 여기서부터 이미 상승 임펄스가 시작된 거라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1, 2, 3, 4, 5 그리고 확장 플랫 2파 그러면 여기서 1파, 2파 그리고 올라간 게 3파, 4파 빠졌다가 한 번 더 5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시간이 다음 고점을 올라가기까지는 많이 걸릴 거예요. 저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3파 진행이 7월까지는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후에는 조정이 왔다가 오르더라도 조정이 왔다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여기 저점 내리러 오기 전에 고점을 최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A, B, C로 보느냐 아니면 1, 2, 3, 4, 5 임펄스로 보느냐 그건 이제 여기 위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빠질 때 확정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가 임펄스고 4파 찍고 올라가는 거라면 지금 보이는 1파의 고점 108K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더 고점을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 107.5K를 큰 장대 음봉으로 내리면서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복잡하게 들리시겠지만 일단 여기서부터가 임펄스냐 아니면 조정이냐 그건 빠질 때 지금 고점 부근에서 찍고 빠진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중요한 건 현재 구간에서 약간 빠지더라도 다시 오르고 빠지더라도 다시 오르고 하면서 최대 3번 정도 고점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대라고 했으니까 한 번만 지금 이 수준에서 바로 빠져버릴 수도 있고 2번 올리고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겠죠. 최대 3번이니까. 어쨌든 여기서 고점을 만들고 빠질 거라는 건데 이건 여기를 A, B, C로 보나 아니면 이렇게 임펄스로 보나 하락 관점이 공통되는 구간입니다. 조정 ABC파 찍고 하락 시작하든 아니면 임펄스 3파까지 끝내고 4파 조정이 오든 어쨌든 이 주변에서 하락이 오는 건 공통된 예상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 하락이 8월에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7월까지는 상승이 지속될 수가 있고 이후 다음 달부터는 하락이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7월의 상승과 8월의 하락을 보는 첫 번째 근거는 먼저 과거 차트에서 같은 시기에 캔들 움직임 참고해보려고 하는데 비트 차트에서 최근 3년간 6월부터 7월은 상승세를 그리고 8월은 조정세를 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2022년 6월에 저점을 찍고 반등이 오면서 7월은 월봉이 양봉 마감을 하게 됩니다. 8월에도 고점을 높이지만 이내 음봉 전환하면서 하락이 시작된 걸 알 수가 있고요. 2023년에도 보시면 6월부터 시작된 상승이 7월까지 유지가 되다가 8월에는 6월의 저점도 갱신해버리는 하락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작년인 2024년에는 조정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7월에는 그럴듯한 반등을 이어가 주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8월에는 이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저점을 많이 낮췄던 모습이죠. 주봉상 캔들 확대해서 보더라도 7월은 확실히 상승세가 유지됐던 모습이고 8월은 하락세가 확실하게 보이는 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일정상으로도 7월 중순부터 말까지는 차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일정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먼저 다음 주에는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장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시장의 의견이 있으니까 잘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번 달 말에는 금리가 결정될 예정이죠. 보통 이런 경제 지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그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다음 주까지는 시장이 위쪽 라인에서 버텨주다가 물가지수 발표 후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 7월 말에 발표되는 금리 결정은 이번에도 동결될 확률이 95%가 넘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금리 결정이 없어요. 동결된 상태로 9월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9월에는 금리 인하 확률이 동결될 확률보다 더 높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요 경제 일정을 참고해봐도 7월까지는 비트가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더라도 위쪽 자리를 잘 지켜주다가 금리 결정이 되는 7월 말부터 동결이 유지되는 8월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후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9월부터 다시 이를 동력 삼아서 상승 이어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주시고 제가 매번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RSI 지표
그간 시간 봉상 그리고 분 봉상 많이 봤는데 오늘은 좀 더 큰 타임프레임에서 일봉상 그리고 주봉상 RSI 지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는 타임프레임을 더 크게 볼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 아시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보시면서 잘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일봉상 봤을 때 캔들은 이전 고점 경신하면서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RSI는 고점을 아직 높이지 못한 상태죠.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주봉상으로도 여전히 캔들은 이전 고점 넘겨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만 RSI 지표는 이전 고점을 경신하지 못한 모습 보이면서 하락 다이버전스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4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고점 높이는 큰 상승 있었을 때 당시 시장의 힘 나타내는 RSI 지표 보시면 과매수 구간으로 볼 수 있는 70을 넘어서는 수치 보이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때 당시보다도 고점이 훨씬 더 높아졌지만 여전히 RSI 지표는 이전보다 낮은 수치 보이고 있고 이는 이때만큼 시장의 힘이 따라주지 않고 있다는 걸 뜻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때는 상승에 대한 확실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당선과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정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큰 때였죠.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나요? 전 세계의 유동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서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전 세계 유동성 증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주봉상 RSI 하락 다이버전스가 해소되는 트리거 시점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아직 RSI 지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캔들이 이렇게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는데 그에 비해서 시장의 힘을 나타내는 RSI 지표 고점이 높아지지 못하고 아래쪽에 머무르는 캔들과 RSI 간의 고점 간 괴리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나타내는 시그널입니다. 이때 당시 2024년 초와 말을 비교해 봤을 때 캔들은 고점을 경신해서 올라갔지만 RSI 지표는 오히려 낮아졌죠. 그러면서 30% 넘는 조정이 왔었어요. 이전에 이런 구간에서도 보시면 캔들은 고점을 약간이나마 더 높였지만 RSI는 고점이 아래로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20% 넘는 조정이 왔었고요. 2021년 큰 상승의 고점을 찍었을 때도 이후 2021년 10월에 고점을 한 번 더 높였을 때 RSI 지표 보시면 캔들이 고점을 올린 데 반해 지표는 고점을 아래로 많이 빼면서 이후 80% 가까운 큰 하락이 진행됐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신호에 하락만 시그널로 잡히는 건 아닙니다. 상승 시그널도 있는데 이런 구간 보시면 캔들은 저점이 약간이나마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RSI 지표는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죠. 이렇게 캔들과 RSI 간의 저점간 괴리는 이후 가격 상승할 것임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이 당시에도 보시면 캔들은 저점을 아래로 더 많이 뺐는데 RSI 지표는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이런 괴리 보인 후에 이때는 큰 하락을 멈추고 2023년부터 지금까지 크게 상승하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캔들은 저점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RSI 지표는 저점이 아래로 많이 빠졌습니다. 이후 상승. 이 당시도 보시면 캔들은 저점이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RSI 지표는 아래로 많이 빠져 있죠. 상승 다이버전스 나오면서 이번 4월부터 신고점 경신하는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RSI에 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시더라도 어떻게 실전에 활용해야 할지 정리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RSI 다이버전스 신호 직접 찾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 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 당시에도 빨간색 신호 뜬 후에 조정이 왔었고요. 2024년 말에도 빨간색 신호 뜨면서 조정이 왔죠. 초록색 신호는 반대로 가격 상승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 최저점 부근에서도 초록색 신호 뜨면서 가격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2024년 여름에도 초록색 신호 뜬 후로 본격적인 상승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에도 캔들 저점 아래로 계속해서 갱신해서 내려갔지만 RSI 지표는 저점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 다이버전스 초록색 시그널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후 현재 최고점 경신하는 60% 넘는 상승 나오고 있죠.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과 주식 매매하실 때도 잘 쓰실 수가 있는데 보신 차트는 솔라나 일봉입니다. 보시면 역시나 초록색 신호 나오고 있을 때 상승했었고 빨간색 신호 보이고 있을 때 가격 하락한 거 보이시죠? 이번 5월에도 빨간색 신호 뜬 후에 가격 하락했다가 시간봉상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수 신호 뜨면서 제가 잡아드렸던 주요 지지 구간에서 15% 가까운 상승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청하셔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솔라나 차트 본 김에 현재 상황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솔라나 143달러 정말 중요한 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구간 말씀드렸고 지금 이 노란색 네모박스의 하단선이 143달러고요. 상단선이 146달러입니다. 146달러 적어두도록 하겠고 그 중에서도 제가 143달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여기서 지지받고 올렸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 아래로 빼니까 저항 리테스트 하면서 쭉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보세요. 4시간 봉으로 보시면 여기 뺐다가 다시 올라갈 때 143달러 여기 정확하게 안착시키고 다음 146달러 두 번째 안착시키니까 슈팅 나왔죠. 이후에도 이 네모박스 안에서 지지받고 슈팅 나오고 지지하면서 지금 큰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제가 여기서 이 노란색 네모박스 지지 잡아드릴 때부터 여기 잘 지지하고 오르면 어디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66에서 167까지 일단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기 정확하게 166달러까지 올라온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솔라나는 일봉상 봤을 때 이제 이 167달러 저항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조정 왔다가 갈 수 있고 바로 치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더리움을 볼게요. 일봉인데 이더리움은 제가 솔라나보다 훨씬 더 먼저 여기 올라오고 난 뒤에 여기 위에 안착시키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라인 2,530달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근데 5월부터 6월까지 이 2,53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위에 안착시키면 쏘고 아래로 빠지면 저점 갱신하고 이런 흐름 나오다가 보시면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7월 8일입니다. 그저께고요. 2,530달러 위에 안착시키고 큰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2,530달러 지지 말씀드릴 때 이더리움은 이 선 위에 있으면 무조건 여기 노란색 선 돌파하려는 시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노란색 선이 어디냐면 주봉상 봤을 때 2023년부터 2024년 그리고 2025년 초에 여기를 뺄 때까지 계속해서 주요한 지지 역할을 해줬던 구간입니다. 지지하면서 신고점을 경신해 나갔던 구간이거든요. 이더리움이 지금 여기를 한 번에 돌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돌파하고 안착시킨다 그러면 이때처럼 다음 신고점 경신하는 것을 목표로 오를 겁니다. 물론 한 번에 일직선으로 오르지 않고 중간에 조정 오면서 오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신고점, 경신하는 흐름 목표로 차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페페를 볼게요. 제가 여기서 저항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로 빼면 더 잡을 수 있지만 지금 이 구간부터 지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후에 슈팅 나왔죠. 그리고 약간 빠졌다가 이후부터는 제가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9450 여기 노란색 라인 보이시죠?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여기서 빠졌다가 다시 올렸을 때 제가 이제 중간 가로 매물대로 보이는 9867, 9877 여기 안착시키면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간봉상 보셨을 때 7월 5일에 9450 여기 지지 리테스트 하고 이후 주황색 라인 뚫어 올렸다가 다시 한번 이 구간 지지 리테스트 하면서 38% 넘는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나 텔레그램 코멘트 참고하셔서 매수하신 분들 계시다면 일단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제 페페는 여기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는 저항을 돌파해줘야 합니다. 어떤 저항이냐면 주봉상 최고점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 여기를 이제 뚫어 올려야 돼요. 그럼 여기를 지지 삼아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 나올 겁니다. 지금 페페 비롯해서 방금까지 본 이더리움, 솔라나 그 외 코인들 차트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큰 저항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고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주고 추가 상승 흐름 나와야 할 텐데 알트 매매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주요하게 봐야 하는 지지선이나 저항선 분석한 자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이랑 같이 알트 자료라고 남겨두시면 지지선과 저항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테더 차트 보려고 하는데 지금 테더 차트는 5월부터 단기간 상승하던 추세를 이탈해서 하락 중에 있습니다. 테더 차트와 코인 차트는 반비례 관계인 거 아시죠? 테더 차트가 빠져야 비트 비롯해서 알트코인이 올라가게 됩니다. 4월에 제가 테더 차트 이렇게 쭉 오를 때 비트 쭉 빠지고 있었죠. 그때 테더 중요한 저항으로 6.22와 6.30 잡았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맞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5.20 그리고 5.0 이 중요 구간 뚫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고 있죠. 테더 차트는 이제 여기 아래쪽에 있는 보라색 선까지 목표로 빠질 가능성 높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 아래로 돌파하면서 내려간다? 그럼 그야말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불장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더 차트 빠지면서 비트코인만 가면 안 되겠죠. 알트코인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비트 도미넌스가 빠져줘야 됩니다. 비트 도미넌스 일봉 차트 보시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65% 라인에서 저항 리테스트하고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비트 도미넌스 같은 경우 아래쪽에 지지가 너무 많아요. 비트 도미넌스가 빠져야 알트가 갈 수 있는데, 일단 바로 아래 보시면 노란색으로 보이는 상승 추세 지지가 있죠. 여기를 빼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63%부터 62%까지 여기 정말 빡센 지지거든요. 여기서도 닫고 다시 고점 경신하러 올라갔죠. 여기를 이때처럼 깨작깨작 내리면 안 되고 그냥 장대 음봉으로 쫙 빼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60 라인 정도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큰 알트 시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63%부터 62% 여기 라인 있죠. 장대 음봉으로 빼야 된다는 여기를 빼기 전까지는 비트 도미넌스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가는 알트들만 가고 전체적인 순환 펌핑장이 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인 관점일 뿐이니까 참고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일단 65% 저항 넘기지 않고 빠지기 시작했다는 점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고, 노란색 여기 아래로 확실하게 이탈하는 그림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비트 지금 구간에서 고점 만들면서 옆으로 횡보하거나 많이 빠지지 않고 자리 지켜주는 모습 보일 때 알트 잘 노리셔야 됩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는 선에서 매수 타점 잘 보고 들어가셔야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알트 관련한 피드백은 앞으로 종종 영상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지지 저항선 참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알트 자료 요청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자료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점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트코인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청산 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시간 기준에서 봤을 때 현재 가격대보다 위쪽으로 118.5K에서 119.5K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숏포지션 물량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111.5K에서 110.3K까지도 유동 물량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108.3K 그리고 107.7K 정도 보이네요. 주말 포함하는 3일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위쪽보다 아래쪽에 더 많은 유동성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2.4K 그리고 111K 중반대, 그 아래로 108K대 유동 물량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시간 기준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118K 부근에서 저항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텔레그램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래로 빠지기 시작하면 115K 중요한 지지로 볼 수 있겠고, 그 아래로 114.3에서 114.4K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지지 아래로 뺀다고 하더라도 그 아래쪽에 110K대 그리고 109K대 지지가 아주 많습니다. 장대 음봉으로 쭉 빼지 않는 한 버텨주는 흐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상황 보면서 텔레그램으로 관점 업데이트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월 11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